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늘 뭐 하루 어떠셨습니까? 오늘 좀 그래도 이틀간 좀 상승 플레이가 이어지면서 오미크론의 공포를 좀 덮는 그런 하루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약간 코로나 확진자가 증폭되고 오미크론 사태가 왔었는데 급등락이 참 심했던 그런 한 주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이제 전날 좀 많이 이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가 갭 하락으로 좀 출발을 했었는데 오늘 그래도 역시나 양봉 플레이로 좀 마감이 되면서 한시름 좀 놓지 않았나. 오늘 하루는 체감 지수가 좀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좀 칭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기존의 주도주에서 신주도주로 교체 움직임이 좀 일어났는데 과연 어떠한 변화 모습이 좀 있었고 명인의 복귀 시간이니까 잘 복귀를 해서 또 다음 주에 어떠한 종목들이 좀 더 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미국의 나스닥 차트 모습입니다. 좀 먼저 보시죠. 전날 상당히 미국 야간 선물이 강세로 많이 갔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야간인데 플러스 1%대 가던 것이 미국 시장에 뭐 내용을 뜯어보니까 오미크론 확진자가 한 명 나왔다. 이 소식이 지면서 장대 음봉이 떴습니다. 상당히 음봉의 깊이가 좀 깊어서 오늘 저도 걱정을 좀 하고 왔었거든요. 야, 밑으로 좀 내려가는 거 아니냐. 또 기가 막히게 이때만 국내 시장과 또 커플링이 되는 게 아니냐. 갈 때는 못 가고 디커플링 대놓고서 내려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 국내 시장이 이제 펀더멘탈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고 나면 자, 다음 모습을 보시면 10년물 국채 수익률 지수인데 실질적으로 국채 수익률은 안정이 돼가는 국면이었습니다. 뭐 어제도 상당히 많이 빠졌고 지금 뭐 고점 찍고 다시 제자리까지 좀 회귀한 상태입니다. 야, 그런데 달러 인덱스는 위로 가고 있고 또 원달러 환율은 약간 답보 상태인데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시장에 지금 악영향을 줬던 요소는 뭐냐? 오미크론이라는 결국 답이 나오겠죠. 오미크론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 이제 미국 시장에 빠졌으니 오늘 우리가 걱정했던 건 역시나 연동성 이 부분이었습니다. 딱 써놓고 아침에 이제 초저무암으로 장중 방송을 하면서 장전에 이제 대기 상태죠. 그런데 오늘 그래도 좀 웃었죠. 코스피 지수 차트 모습 보시겠습니다. 오늘 좀 웃었습니다. 아유, 간만에 뭐 하방 지지대가 결국은 2,900선에 좀 만들어졌었는데 결국은 박스권 이탈하나 걱정이 좀 많았었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공포감이 극대화됐었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역시나 외국인들이 과대 낙폭을 좀 노리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일단 이틀 동안 방긋 웃었고요. 내일 정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강보합권 내지는 양봉 플레이가 좀 이루어지면서 3,000선을 좀 탈환해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거든요. 올해 뭐 연말까지 우리가 정말로 3,200선까지 가달라 이런 거 뭐 안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3,080선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좀 돼줬으면 하는 박스권 상단이죠.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오미크론에 대한 역시나 단기 하방 이슈가 있었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월요일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마무리가 될 것이다. 마무리가 돼가면서 역시나 주도주 편제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대형주 위주의 수급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가 없어졌다거나 그쪽에 또 순환매가 안 돌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장이 오늘 좀 돌아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죠. 우선은 미국에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되고 우리나라도 안타깝게 뭐 40대 부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남아프리카 갔다 와가지고 확진이 됐는데 양대 증시가 이제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으로 출발했고 단지 하락으로 출발했을 때 뭐 매달 지수 타겟팅에 이제 가이던스가 바뀝니다만은 2,900선 이탈하고 2,800대로 딱 가니까 뭐 공포 매물이 쏟아졌었거든요. 뭐 개인들 막 던졌죠, 개미들. 그때 외국인들 끌어올렸던 요 모습 안에서 보게 되면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고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있구나. 조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외인들이 수급이 딱 받쳐준 거죠. 어제 역대급이었습니다. 9,300억, 9천억 정도가 넘어가는. 오늘도 제가 내려올 때까지 5,200억까지 봤거든요. 상당히 좋은 모습. 더 갔으면 아마 더 갔을 겁니다. 제가 내려오기 30분 전까지 좀 봤는데 그래도 이틀 동안 합쳐서 조단위 매수가 좀 들어왔었어요. 단지 이제 기존 주도주라고 좀 표현해야 되겠죠.
뭐 2m죠, 2m. 네, 2m라고서 2차 전지. 뭐 NFT, 메타버스. 여기서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는 움직임이었고 역시나 이제 매매 파트니까 뭐 특히 2차 전지 오늘 많이 빠졌고 NFT도 약간 선별화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도 좀 빠졌고 메타버스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신주도주가 생긴 거죠. 우리가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하고 있는 거 여기죠. 우리 여기를 한번 노려보자. 여기를 한번 노려가지고 수익을 잘 한번 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노리고 있는 반도체 IT 파트가 될 것 같고요. 오늘장 이제 종목 흐름을 하나씩 보면서 어디가 좀 좋았느냐 이거를 좀 살펴보는 하루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국내 증시가 이제 펀더멘탈이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뭐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삼성전자 오늘 뭐 장막판에도 엄청나게 힘이 좋았습니다. 최근 한 3주 동안의 수급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역시나 쌍두마차가 힘을 좀 쓰는 것 같아요.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반도체의 어떤 낙수 효과들, 중소형 종목까지 좀 퍼지는 모습들, 과대 낙폭을 좀 이용하는 이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단지 이 반도체가 올라갔던 기본적인 큰 틀을 보니까 반도체 수출 추이가 오늘 나왔거든요. 11월 달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40%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좋죠. 상승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쨌든 수출이 호조를 띠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도 뭐 디램 가격이다 뭐다 상당히 의견이 아직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자, 상반기까지 좀 내려갔다가 그 이후부터 좋아질 것이다. 아니다. 인텔의 CPU 쪽을 좀 봐야 된다. 재고 물량이 또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등등의 기타 의견들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랑 펀더멘탈급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YOY가 40% 올라가니까 쌍두마차가 일단 올라갔다. 시장이 받침대 역할을 딱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받침대 역할을 하는 것은 지수죠. 갑자기 펜이 또 좀 안 되네요. 네. 지수가 이제 받침대 역할을 해주니까 결국은 낙수 효과가 좀 나가는 모습.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2차 전지, NFT, 메타버스 기존의 주도주들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다른 섹터로 낙수 효과를 좀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저희가 이제 노리는 거죠.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조금 반도체 업황이 좋다던데 그래도 성장군에서 자동차 괜찮다던데 이쪽이 오늘 좀 들썩들썩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참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정말 왜 이렇게 못 갈까? 아무리 차량용 반도체 풍기 현상이 있더라도 각각의 개별 기업들이 뭐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를 좀 해가고 있고 좋아진다 하는데 힘을 못 썼던 데가 어딥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완성차 업체들이죠. 지금은 뭐 이제 내연기관 차가 아니니까 현대차 그룹들이 정말 간만에 2%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하단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좀 박스권이 지금 형성이 됐거든요. 박스권이 좀 형성이 됐는데 상단을 보시게 되면 뭐 한 22만 원 정도 제가 좀 줄을 걸어보겠습니다. 하단이 보게 되면 뭐 19만 원대. 결국 이 박스권 횡보의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걱정이 좀 많았었습니다. 박스권을 또 좀 이탈하면 어쩌나 또다시 저점이 좀 내려가나 이런 걱정거리가 있었는데 결국은 성공을 좀 한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지금 자동차 쪽에 매수 타점이 좀 유효할 것이냐. 현대차 그룹 전반이 좋았는데 이걸 좀 봐야 되겠죠.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현대차 그룹 전반이 다 어땠냐. 현대모비스도 한번 보시죠. 오늘 현대모비스 간만에 또 좀 웃었습니다. 4%대 상승. 역시나 과대 낙폭 구간에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면서 빵끝 좀 웃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글로비스 한번 보시죠. 오늘 현대글로비스도 괜찮았고요. 4.7%대 반등세가 좀 나왔었습니다. 과대 낙폭에서는 확실하게 오늘 지수가 끌어주면서 성공하는 모습. 단지 기존 주도주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낙수 효과가 나왔다. 이제 먹거리를 찾아 떠나는 거죠. 연어가 고향으로 돌아오듯이 잘 먹었다. 이제 보내주마. 또 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2차 전지에 대해서. 나는 이제 내 목표가 내 먹을 만큼 배불렀다. NFT 내 먹을 만큼 먹었다. 자, 가보자. 반도체 자동차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매매하고 있는데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말고 이번에 주에 신규 매매 파트가 생겼죠.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역시나 진단키트 쪽입니다.
여기 지금 순환매가 엄청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5,000명대 나오고 있는데 시즌 모습입니다. 같이 좀 보시죠. 이거 보니까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이거 확대가 좀 될는지 모르겠지만 추세가 분명히 무너진 모습은 아닌데 눌림목에서 약간 진입을 좀 하자니 고민이 좀 되죠. 이게 눌림목 한번 노려봐야 되나, 매매니까 이런 고민이 좀 되는데 이 안에서 진단키트만 있는 게 아니죠.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뭐 재택근무도 있고 화상회의도 있고 음악병동도 있고 엄청나게 빠르게 순환매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오늘 알서포트, 인성정보, 뭐 비트컴퓨터까지 오늘 이 알서포트 차트 모습을 보고 계신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8%대, 장중에 10몇 프로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자리도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모멘텀이 매매 파트에 일단 붙어 있는데 이거 확진자가 뭐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6,000명, 7,000명, 8,000명까지 갈 분위기거든요. 저도 근데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단타나 매매 파트를 좀 접근할 때 급등락이 좀 적어야 되는데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절매를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좀 채워야 되는데 유동성이 축소돼 가고 급등락이 심하니까 손절 레인지 범위가 너무 큰 겁니다. 10% 잡을 거 15% 잡아야 되고 5% 잡을 거 10% 잡아야 되고 그렇다고 또 버티는 걸 하자니 약간 좀 마음이 불편하죠. 이거 이러다가 내일은 확진자가 3,000명대로 들어가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좀 우려감이 좀 있거든요.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월요일 날이죠. 우리 야인시대의 투자의 신을 통해서 ECS를 한번 추천드려봤는데 이거 손절이 나갔어요. 6,000원을 드렸는데 손절이 뭐 장대 음봉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근데 이틀 만에 제자리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8.8%대 반등했어요. 아, 이건 너무 레인지 범위가 크구나. 결국은 지금은 매집을 좀 해가면서 대형주로 가야 되겠구나. 어찌됐건 맥은 지금 제대로 짚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비트컴퓨터. 오늘 뭐 상당히 강했습니다. 17%대 반등했었습니다. 급등이 좀 나왔는데 급등이 나온 것까지는 좋아요. 급등이 나온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이틀 전에 모습을 보니 이틀 뒤에는 모습은 이거 뭐 다 잘렸죠. 지금 마이너스 12%가 내려갔습니다. 장대 음봉. 그 다음 날도 아래꼬리. 이틀 만에 다시 고점 갱신하고 위까지. 참 어렵습니다. 매매를 하실 때 좀 지금은 레인지 범위가 컸고 아무래도 이거 변동성 지수, 빅스지수가 상당히 등락이 크다 보니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굳이 뭐 여기 갈 필요 있겠습니까? 트레이딩이 되고 매매가 되는 파트긴 한데 오늘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돌아가고는 있지만 조금 조심을 해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게 되면 뭐 IT 쪽도 오늘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IT 쪽에서 역시나 스마트폰 쪽들. 저는 이제 LG 이노텍부터 먼저 보시겠는데 LG 이노텍을 보면서 오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이건 너무 좀 급하게 가더니 체하긴 체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올해 솔직히 LG 이노텍이 저는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제 PCB 쪽이 워낙 호조를 떼고 LG 이노텍 갑자기 메타버스가 붙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는 급락은 메타버스의 조정세가 나올 때 같이 그 모멘텀에 엮이면서 LG 이노텍도 조정이 나왔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올해 30만 원 넘어갈지 저는 몰랐습니다. 32만 2천 원까지 갔는데 상당히 추세가 빨랐어요. LG 이노텍의 시총을 생각했을 때 7조가 넘는데 가파르게 갔고 조 단위 매출이죠. 뭐 10조가 넘죠 매출액이. 근데 이제 오늘 뭐 10몇 프로가 떨어지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LG 이노텍을 사면서 자 10몇 프로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하진 않죠. 역시나 근데 오늘 메타버스 파트 자체가 좀 안 좋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실적이 버팀목이 되고 밸류에이션 아직도 메리트는 있죠. 아래 꼬리는 좀 단 것 같은데 내일 움직임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노리는 건 그러면 내일 조정을 좀 받았을 때 그렇죠. 조정을 좀 받았을 때 한 번 더 좀 눌림목에서 매수를 해볼 거냐? 가능해 보입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가능해 보여요. 한 26만 원에서 27만 원까지 좀 빠지면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 같은데 단지 그 매수의 접근 포인트가 매매 관점으로 하시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LG 이노텍이 19만 원, 18만 원까지 빠져서 올라오던 속도만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단지 LG 이노텍이 이제 조정이 나오면서 낙수 효과들이 가는 파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밸류에이션에서 LG 이노텍이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삼성전기죠. 오늘 삼성전기는 또 별로 안 빠졌습니다. 네, 삼성전기도 뭐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LG 이노텍이
뭐 거의 10몇 프로 빠질 때 삼성전기는 또 버텼어요.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격차가 좀 줄어드니까 이런 모습인 것 같고 라인이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LG노텍, 삼성전기, 그 다음에 BH, ITM 반도체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오늘 BH도 한 종목 더 보시죠. 오늘 BH도 참 좋았습니다. 장중에 지금 뭐 낙폭이 좀 나오긴 했지만 양봉 마감됐고 4%가 올라갔거든요. 요즘에 추세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의 17,000원까지 내려갔던 추세가 좀 강렬하죠. 최근에는 뭐 거의 30% 가까이가 이제 과대 낙폭에서 반등을 순국했는데 오늘 좀 고점을 일단 넘어갔어요. 신고가는 아니지만 고점을 한번 갱신하면서 22,900원까지 찍었는데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고 내년에도 추정 실적이 좋아요. 그러면서 고점 돌파하고 수급 붙어주고 대차장고 줄고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가지고 있던 FP12, RFFP12죠. 물량 가져오기만 한다면 매출액 더 증가, 영업이익률 줄까. 내년 한 해는 FP12 쪽에서는 BH를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나. 역시나 이제 PCB 오늘 심택이나 대덕전자는 또 반도체 파트에서 좀 쉬었습니다. 종목들 좀 보실까요? 뭐 한없이 갈 수는 없죠. 이제 나빠서 쉬었느냐, 차익 실현 관점에서 좀 쉬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 심택을 보고 계신데 대덕전자, 뭐 심데코라고 하나요? 아까 심데코라고 뭐 이 전문가님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좀 쉬었어요. 반도체 파트들은 그렇게 오늘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뭐 많이 빠지진 않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끌어줬는데 뭐 오늘 한미반도체라든지 기존에 좋았던 에이드라든지 테스라라든지 뭐 유진테크 이런 건 전공정 후공정 나쁠 것 없이 ISC라든지 상당히 뭐 3%에서 4% 올라갈 때 PCB는 좀 쉬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먼저 선행주자로 출발했던 차익 실현 관점이 좀 나왔다. 그러면 후발주자 찾아야 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 눌림목 공략하든지 후발주자 찾든지 이제 눌림목 타이밍이 PCB도 옵니다. 오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택하라고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간곡히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내가 DDR5에 교체 소유를 할 거면 심택 가는 거고 심데코로. 만약에 그게 아니다. 나는 다른 쪽으로 좀 해보고 싶다. 후공정 패키징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오늘 제가 깜짝 또 놀란 것은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확인이 안 됐는데 오늘 좀 주가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게 있습니다. 네페스 아크죠. 상당히 네페스 아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PMIC, WLP, 턴킹 과정까지 진행되는 일괄 공정까지 가능한 업체들. 네페스가 이제 분할했습니다. 근데 정말 지루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 나옵니다. 박스권을 좀 보시게 되면 박스권이 여기죠. 상단, 하단은 밑에. 딱 요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55,000원까지 돌파하더라고요. 단지 박스권 상단에 오버슈팅 나왔던 요 부분을 넘어가진 못했어요. 오늘 넘어가진 못했고 반도체 파트가 이렇게 좋으니까 기술력이 있고 실적이 향후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기관 행보의 박스권 종목들은 점점 우상향되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제가 공개방송에서 이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박스권 상단에서 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있는 기법입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 약간 추격 매수를 하는 있는데 저는 하단에서 사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유튜브 이제 공개 방송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하단에서 사는 걸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하단에서 사게 되면 매집도 좀 가능하고 하단 사서 상단 가면 매매 관점 트레이딩 가능하고 돌파해주면 땡큐 더 좋죠. 반 팔고 끌고 가고. 근데 상단에 사신 분들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하단에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이건 받아야 된다. 받으면 중심선 정도는 단가가 되니 박스권 상단하고 돌파해 가면 수익이 날 수 있다. 저는 향후에 PMIC 쪽에서 역시나 WLP를 갖고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네페스 아크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지금 모양새가 상당히 좋습니다. 내년에 이제 실적으로만 증명하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시청자의 몫도 아닙니다. 네페스 아크의 몫이에요. 기업들이 정말로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기술력으로 실적을 증명해내야 되겠죠. 상당히 반도체 쪽은 돌아가면서 순환매라기보다도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끌어주고 아직까지도 올라갈 모양새가 많이 남아있고 단지 이제 우리가 뭐 후공정 장비를 할지 패키징을 할지 뭐 소켓을 할지 DSP를 할지 뭐 시스템 반도체를 할지 정해야 된다. 이것저것 다 가지 말자.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뚝심 있게
아, PCB 계속 밀어붙일 거야? 이러신 분들은 PCB를 밀어붙이시고 나는 이제 차익 실현하고 돌아갈 거야? 돌아가신 분들은 다른 후발주자를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휴대폰 쪽이었던 것 같은데 갤럭시 지금 3분기가 상당히 호조세입니다. 폴더블폰이 히트를 쳤기 때문에 파인테크닉스 이제 모습인데 노출 다 되어 있습니다. 외장인지 정리해 보시죠. KH바트. 내장인지 파인테크닉스. 부품 세경하이테크. 거기에다가 몇 종목들 더 있는데 어쨌든 이게 세 개가 3대장주니까 내년에도 좀 좋지 않을까. 조정 다 받은 것 같아요. 고점 찍고 가격 조정, 리바운드, 가격 조정, 리바운드, 가격 조정. 지금 맥점이죠. 맥점 자리입니다. 내일 맥점일 때 중요한 건 뭡니까? 지수가 좀 받쳐주면 수급 들어오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이렇게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자리인 것 같고요. 뭐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위더라고요. 2위가 애플, 뭐 3위가 중국 기업 샤오미. 별로 유명하지도 않죠. 중국 기업하고 우리 대한민국 삼성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상당히 오늘 하루는 조금 기존 주도주에서 신주도주로 넘어가면서 반도체 IT에 약진이 좀 있는 하루였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명인의 해안인데 과연 무엇을 여기서 좀 확인할 수 있느냐 지수를 보면서 이게 중요하겠죠. 뭐 내일 2960선까지 가다가 보합권에서 끝날지 3000선 트라이를 한번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국내 증시의 하방 지지력, 펀더멘탈은 굳건하다는 걸 오늘 좀 확인할 수 있고요. 안 굳건했으면 펀더멘탈이 안 좋았으면 외인들이 수급이 돌아왔겠습니까? 외국인들이 뭐 아무 내용도 없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샀겠어요? 참 주가가 싸고 펀더멘탈이 괜찮구나 생각을 했으니까 저는 수급세가 이틀 동안 1조 넘게 들어왔다고 보는 쪽입니다. 그러면 기존 주도주에서 이제 누가 매매를 할 때 매매는 누가 잘 넘기느냐죠. 기존 주도주는 이제 2메타니까 2차전지, 메타버스, NFT니까 여기서 차익 실현한 그 돈, 물량을 누가 반도체 쪽으로 선점하고 IT 쪽으로 선점하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선점해서 가져갈 것이냐. 조금 더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코로나 관련된 주들을 또 치겠죠. 매매를 한다는 거 저는 이제 친다고 표현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도체 IT, 자동차 쪽이 조금은 안정감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안에서는 내연기관이 아닌 친환경이라는 성장성이 붙어 있고 발목을 잡고 있는 건 차량용 반도체 풍기현상 뿐이니 앞으로 이게 해소된다고 하니 지금은 밸류에이션 메리트도 넘쳐나면서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연말로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는 어떻습니까? 양도소득 차익 실현이 나오고 대형주는 상당히 배당 위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이니 안정감이 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반도체죠. 삼성전자 지금도 문제 없습니다. 아주 굳건하고요. 외국인들 수급세 3주 동안 상당히 괜찮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8만 원 언저리, 뭐 8만 원 5천 원까지 가주면 좋고요. 트라이만 좀 해준다면 내년 한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가장 느끼는 건 뭐냐? 지금 수급이 지금까지 중소형 종목들이었습니다. 수급을 보게 되면 코스닥 위주였어요. 근데 약간 오늘 보면서 어제부터 대형주로 뭔가 좀 넘어가는 이런 느낌이 좀 포착되는 것 같아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약간 강한 모습. 시장의 흐름을 읽어야 되겠죠. 기존의 대형주를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내 차례가 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중소형주, 코스닥에 포커싱을 했던 분들은 이제 이동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지금 이 수급의 변화를 일으켰던 키, 주인공은 누구냐? 외국인이다. 외국인의 수급 동태가 내 종목에 잘 들어오고 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 캐치를 해야 되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대형주도 매수 타점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좀 둬야 되느냐? 역시나 답은 반도체, IT 폴더블폰, 자동차 그리고 제약바이오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역시나 종목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장 지수만 좀 도와주고 좋은 종목 잡고 있다면 큰 수익 누릴 수 있습니다. 내년을 좀 바라보는 상고하저라고 하는데요. 내년을 좀 바라보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